대인관계를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부족한 한 가지. 많은 친구가 내게 말하곤 한다. 마땅히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지만 사교 장소에서만 가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는지, 혹시 이렇게 대인공포증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나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만 해도 나는 그 낯선 곳에서 영어 한마디 뻥끗하지 못했으니까. 내 성적인 성격은 타고난 데다 반에서 유일하게 중국말을 하는 아이였던 나는 거의 반년에서 1년 되는 시간을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채로 지냈다. 물론 친구들은 나를 비웃었고 당시의 경험은 내게 많은 그늘을 남겼다. 하지만 이후 나는 그 그늘에서 빠져나왔다. 매일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었고 별도의 연습을 통해 조금씩 두려움을 떨쳐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인관계란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의 수가 늘수록 사교적으로 변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대인관계를 두려워하는 걸까? 혼자 낯선 도시로 여행을 떠났다고 상상해보자. 걷고 또 걷다 보니 길을 잃었고 스마트폰 배터리도 다 나간 상황이다. 이때 전방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젊은이들이 보인다. 현지 주민인 듯 한데 다들 우람한 체격의 가죽 자켓을 입었고 몸에는 문신까지 새겨져 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길을 물어보려는데 그들이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일제히 몸을 돌려 당신을 쳐다본다. 이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 심장이 다른박질 치고 손에 땀이 차고 심지어 몸이 떨리는 것 같은가? 이해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긴장감을 느낄 테니까 말이다. 막말로 그들이 당신을 상대해주고 도움을 줄지 아니면 당신을 비웃거나 해코지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닌가?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람을 괴롭힌다. 그런데 대인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협감과 초조감을 매일 같이 느낀다. 낯선 도시에서 오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을 만난 상황이 아니라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노 부인과의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상황만으로도 초조함을 느끼고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타인과 마주했을 때 생각조차 마비될 정도로 불편한 마음이 극에 달한다. 한마디로 생존을 위협받을 때와 비슷한 심리 상태가 되어 상대와 제대로 교류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때 그들의 눈에는 상대가 아니라 왜곡된 거울 속 겁에 질린 자신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든 얘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길을 잃은 채로 걷고 또 걸어 친절하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나설지언정 불량배처럼 생긴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실은 이와 유사한 경험이 대인공포증을 갖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 어느 사교 장소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교 장소를 피하게 됐을 것이라는 뜻이다. 일단 상황을 모면하면 즉각적으로 마음의 초조함을 가라앉히고 한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회생활에 긴장감을 느낄 때마다 이를 피하니 좋더라 라고 우리의 뇌가 학습하게 되고 이것이 조금씩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대인관계를 피하는 고수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일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혹은 감정적으로든 이것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대인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자신과 대화를 나눠줄 사람을 찾길 갈망하지만 모든 사람이 불량배처럼 느껴진다. 사실 대인관계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낯선 사람과 낯선 무리를 마주할 때
초조함을 느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조함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못 견디게 커서 어떻게든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도움과 개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인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가벼운 대인 공포증과 초조함에는 인지행동요법이라는 치료법이 큰 도움이 된다. 전통적으로 심리 치료라고 하면 먼저 정신 분석을 하는 것과 달리 CBT는 행동 치료에서부터 시작한다. 행동을 바로잡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혼자서 하는 인지행동요법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호흡을 연습한다. 심호흡은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긴장을 하면 호흡이 빨라져 얕은 숨을 쉬게 되고 이것이 다시 긴장감을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따로 심호흡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심호흡 연습은 간단하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쉬면 된다. 서두르지 않고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초조함이 밀려올 때 약간의 안정을 찾아주는 아주 훌륭한 응급키트가 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곧 이성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잠시 조용한 곳을 찾아 심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켜라. 둘째,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또는 대인관계 중에서 초조함이나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을 나열해 점수를 매겨본다. 100점 만점에 그 상황이 주는 초조함과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 매겨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와 미팅에서 느끼는 긴장 정도가 60이라면 동료와의 모임은 30, 상점에서 점원과 대화하기는 15점, 낯선 사람에게 길 물어보기는 50점,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고백하기는 100점, 플러스 알파라는 식으로 말이다. 요컨대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되도록 많이 나열해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봐야 한다. 점수를 다 매긴 후에는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로 정리해 이를 연습 과제로 삼아볼 수 있다. 대인 공포증을 극복하려면 대뇌가 그 경험을 학습해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대인 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상대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단계씩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야 한다. 그러니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예를 들어 점수가 가장 낮은 상점에서 점원과 대화하기를 목표로 상점에 가서 점원과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연습이니 달아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으로 그 관문은 통과다. 물론 목표를 설정한 데는 되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다음 회의 때는 적어도 2번은 자발적으로 발언하기라는 목표가 더 낫다. 이 과정 중엔 분명 난관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럴 때는 해당 과제를 잠시 뒤로 밀어놓고 다른 것부터 도전하거나 과제의 난도를 낮춰도 좋다. 예컨대 모임에 참가해야 한다면 반드시 3명 이상의 낯선 사람과 5분간 대화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모임에서 한 사람과 5분간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마음을 먹어보는 것이다. 이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보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긴장을 던답시고 먼저 술을 마신다거나 줄 담배를 피운다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해야만 문 밖을 나서는 등의 행동은 금물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마주할 때 오는 초조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나쁜 습관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성적으로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보기를 추천한다.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들은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야.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는 자기 자신을 겁주는 행동일 뿐이니 자신의 목소리를 달리 해보자. 나는 재미있어. 알고 지낼 만한 사람이야.
내가 친해지면 사실 귀여운 면이 있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들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거야. 와 같이 자신을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다. 이성적이되 긍정적인 태도로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대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크고 작은 사교 모임에 큰 도움을 주었던 개인적 기술을 하나 소개할까 한다. 칵테일 파티처럼 낯선 얼굴들이 가득한 모임에 참가할 때 나는 내가 탐조등이 되었다고 상상했다. 나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비추는 것이며 나에게 빛을 받은 사람은 무대에선 배우와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이다. 이렇게 상상하고 또 그대로 행동하자 나도 모르게 어색함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한데 어울릴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도 마음속에 탐조등을 꺼내 타인의 가장 좋은 면을 비춰보길 바란다. 이를 행동으로 옮겨 꾸준히 연습한다면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모임의 빛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